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아직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대선을 그렇게 만만하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윤희숙 씨가 재등판을 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독처럼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윤희숙 씨도 이제 그만 봤으면 싶죠. 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하고 윤희숙 씨가 싸우고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번 대선하고 관계지어서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인간이기를 포기했죠. 이것은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특별한 무슨 인연이 있다든지 특별히 애착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적어도 단군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그의 평판이 안 좋다든지 그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이것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내란 학살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보면은 이재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문 못한다. 전두환은 자연사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악마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결국은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씨가 장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그저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다 버려라 하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행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우리 국민의 일꾼입니다. 공복이라고 하죠. 그는 90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백신 접종 후 갑자기 백혈병 판정을 받은, 그리고는 바로 세상을 뜬 별세한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자연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굳이 밝혀서 이야기한 것이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악행을 100이라면 이준석 대표의 악행은 한 60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두 후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이라는 단체 활동을 허락해서, 그래서
정당에 몸담고 있는 당대표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조문을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결례다. 그런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가지 않던가 아니면 조용히 다녀오던가 둘 중에 하나였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례,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존엄성 그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4가지 그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나서 이승을 떠날 때까지 인간사를 꿰뚫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상례를 이들이 모조리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수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허물도 있고 또 업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호의적인 말도 아니고 그저 신문에 나와 있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좋고 나쁨이 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발전 부분이 되겠죠. 또 경제 상황을 좋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런 것들 그런 게 될 텐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가 똑같은 말을 했다가 이거는 뭐 곤혹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 측에서 스스로 난리를 쳤죠. 김종인, 이준석이 윤석열은 호남에 가서 사죄하라.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거 놔두고 당장 내려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가겠다, 사죄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광주시장이 광주 오지 마라. 사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막상 찾아갔을 때 5.18 측에서 막아서서 5.18 묘지에 윤석열 후보가 들어서지도 못했죠. 거기 뭐 시위하는 시위대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어땠습니까? 비루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묘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은 뭐 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왔는데 싫다면 가겠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묘지 밖에 서서 사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5.18의 아들, 딸입니다. 이래 가면서 주접을 떨었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광주 사람들도 참 계산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럴 땐 들여보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고 그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저번처럼 사죄 릴레이를 했더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으로 놓고 밟고 있는 비석 윤석열도 밟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참 광주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대해서 장례를 외면하고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이것은 인간 노릇을 포기한 거다. 그것이 분명하고 그 평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경제는 잘했지 하는 그 말 했다고 광주 쫓아가서 묘지 문 밖에서 사죄를 한 꼬라지하고는 완전히 개 취급받고 왔죠. 보수는 곁불을 째지 않고 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애걸하지 않는 것이 보수의 기계입니다. 보수는 개 노릇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거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제 12월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나 호남 아니고 영남 사람이다 이러면서 영남표 받겠다 하고 꼬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경제발전 업적도 있다.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광주 어땠습니까? 반응 시답지 않았죠? 자기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윤석열은 만만하니까 여기저기 걷어찬 겁니다. 만만하면 한 번 더 쥐어받고 싶은 것이 그게 대중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의원 안민석 씨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해명도 아니고 또 사과도 아니고 더 근사한 멋진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너무 불균형하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소위 그 좌파 쪽의 대통령들은 무슨 지역에 따라 평가가 불균형하지 않죠? 그거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데 대해서 평가가 다르다. 어디가 다릅니까? 당연히 광주가 다르죠. 이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과 허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리마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는 광주 대통령도 아니고 영남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광주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광주가 변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것을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이 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도 광주 가서 하지 못하고 대구 경북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 뭐 반쪽짜리인 것은 맞는데 적어도 이거 확인사살한 것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말해놓고 광주가 죽자고 달려들어도 대적하겠다. 각오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배워라 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고 굳이 가르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바로 이 지역에 따라 너무 편파적인 그걸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첫 발을 뗀 거다. 너무 강조하지 마라. 이제 5.18 가지고 국민통합 깨뜨리지 마라. 거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과연 젠틀맨 정당답게 이제 우리 모두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이죠. 품위 있게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각오와 자신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명이 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 그것이 윤석열이 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잘한 점, 이거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말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바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으로 이재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말하면서 노렸던 그 노림수, 그거하고 윤석열이 노렸던 노림수는 같은가 다른가? 일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은 대선 본선을 노린 것이고 윤석열은 그냥 경선을 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광주 가서 기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안민석이 누굽니까? 안민석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안민석이 아주 젠틀맨스러운 해명을 하고 나섰다. 국민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응, 이런 해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 한 몸 던져서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모두 안민석보다 하수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12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윤희숙을 풀어서 이재명을 좀 긁어보겠다고 그렇게 또 나섰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재명 당신은 전두환이 자연사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 말종 같은 언행을 했다. 그런데 그래 놓고서 전두환이 경제발전 업적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은 윤희숙
또 윤석열, 이들은 이거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말을 하지 않는 바람에 모두 달려가서 내란 학살의 주범이 맞다. 광주가 성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바꾸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겠죠. 윤희숙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면서 이쯤 되면 듣는 국민만 민망하다. 윤희숙 씨 국민을 모르는 것이죠. 윤희숙 씨 개인이 그렇다고 해야지 무슨 국민이 민망하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이제 화제도 안 될 정도로 익숙하다. 그 다음에 정말 막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비유라든지 대충 한 것이라고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작심하고 나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런 꼼수 쓴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윤희숙 씨가 이재명 후보 보고 이랬습니다. 정말 기억상실증이라도 있는 것인지, 세간의 말처럼 정말 이중 성격인 건지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새털만큼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무슨 책임을 지겠는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려면 반드시 청산돼야 하는 행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에 대해서 항의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유, 그거 한마디로 이것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전두환에 대해서 업적 따위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한 말은 또 뭐냐. 이재명 당신은 잘못을, 만약에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하죠. 인간답지 않은 짓을 했다. 이제 그거를 반성하고 이제 말을 고쳐서 하고 있다. 안민석 씨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씨의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못된 짓만 하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짓을 하니까 너는 못된 짓을 계속 해야지 정상적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정상적인 짓을 하려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지 않는 행태, 그거 청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희숙 씨의 말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완전히 논리에 어긋나는, 세상 누구도 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럴 말을 지금 나서서 한 것이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꽉 막혀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윤희숙 씨가 잘하는 것은 화장실 안 가고 오래 버티기. 이거 기록 세웠죠. 그것으로 인정받은 기억에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좋다. 국민의힘은 초지일관이구나.
전두환. 그러면 전두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반공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까지 모조리 등을 돌린 자들이다. 이거 분명하죠. 그러면 한번 자기들의 신념을 국민 앞에 보여라. 윤석열, 윤희숙,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김기현 그것도 좋고 5.18 묘지를 기습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혈서 쓰십시오. 가서 혈서 쓰고 충성 서약을 해야 하겠죠. 헌법에 넣겠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광주는 성지다. 국민의힘은 광주를 향해서 매년 제사를 지내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 그거 지난번에 못 밟았는데 마음껏 짓밟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기가 질리게 화끈하게 해버리자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12월 1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는데 거기서 몇 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이념적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것인데, 하지만 나 윤석열은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은 반대한다. 국민의 삶,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대의 앞에 정파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당입니다. 사회단체도 아니고 또 무슨 문화를 전수하고 하는 무슨 민속연구회도 아니고, 그러니 정당은 정치 이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한 것이죠. 보수도 진보도 아닌 무슨 실사구시, 실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용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보호, 또 곤충보호 이런 거 실용적이죠. 그러면 소금쟁이당, 이끼당, 자연보호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국민이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혹시 여성당?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도 저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 이쪽이면 여성도 남성도 아닌 당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대의 앞에는 이게 정파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광주를 위해서 광주를 헌법 서문에 모시겠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백치미가 찰찰 넘친다. 감상은 이겁니다. 국민통합이 왜 깨어졌는가? 리마연에서 수차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국민들은, 우리 리마연에 있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윤석열은 모릅니다. 국민통합이 왜 깨어졌는가?
정치하는 자들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국민의힘이 국가를 존중하지 않고 애국심 없고 주권자를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상권 분립인데 권력 융합하고 있죠. 이거로 민주주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혁명이다. 촛불혁명이다. 그 적폐청산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니까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아니 우리나라를 지들이 새로 만들겠다. 이래서 거기에 머리 숙인 국민과 우리처럼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겠다 하는 국민으로 나뉜 겁니다. 국민 통합 깨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본드로 이어붙이면 됩니까? 국가에 등 돌린 자들이 사죄하고 들어와야지 통합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국가 정통성 지키겠다는 보수를 벌이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후보는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백치미가 좋습니까? 그냥 시간으로 따져봅시다. 광주 5.18은 198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0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1948년에 제정 공포됐다는 그 문장은 건국헌법 전문에도 있고 그 이후 쭉 헌법 개정문의 개정 서문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980년 5.18이 1980년에 비로소 일어난 사건이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정신일 수 있습니까?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이 될 수 있습니까? 무식한 소리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 머리는 인식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쭈꾸미 머리처럼 뭐 그런 것만 들어있는 거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좀 배우던가 좀 고치던가 아니면 그냥 찌그러지던가. 지금 문재인 민주당은 어울리지도 않게 주제에 넘게 자기들이 마치 번듯한 그런 보수당인 것처럼 보수의 정통성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걸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가짜 보수, 국민의힘, 머리에 든 게 없는 윤석열 후보, 학습 능력이 없는 윤석열 후보, 그들 때문에 보수의 홈그라운드를 뺏기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